자, 2절로 넘어와서 그럼 이제 보험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원리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우리가 보험의 이제 기본 원칙인데요. 자, 우리 그 고객들이 여러 사람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으는 그 영업보험료는 우리가 이제 두 가지 형태로 나눕니다. 순보험료하고 이제 부가보험료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둘을 합친 게 이제 영업보험료입니다. 그러면 계약자가 이제 돈을 내는데 그 중에서 내가 보장 목적으로 순수하게 내는 순수한 보험료, 순수한 보험료를 우리는 순보험료라고 하고요. 사업비 목적으로 부과하는 게 이제 부가보험료입니다. 그러니까 보험회사의 비용이나 어떤 뭐 이윤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사업비 목적으로 내는 게 이제 부가보험료고 어떤 보험금에 대비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 이제 순수한 보험료, 순보험료가 되겠죠. 그래서 용어의 정의는 기본적으로 좀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가장 중요한 원칙,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수지상등하고 급부, 반대급부 균등, 이 두 가지를, 일단 뭐 네 가지 원칙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먼저 잘 구분하세요. 자, 수지상등의 원칙은요, 자, 이 보험에 가입하는 위험집단 전체적인 관점이에요. 자, 전체적인 관점에서, 우리 조금 전에 이제 우리 얘기했잖아요. 우리 순보험, 그쵸? 고객들이 내는 보험료의 합계 금액, 그 중에서 사업비를 뺀 순보험료라고 하죠. 순보험료 총액. 이꼴 내는 보험료고요. 자, 그 다음에 사고가 나면 보험금이 지급되잖아요. 이 지급되는 보험금 총액 둘이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보면 수지상등할 때 우리 그 걸그룹 미스 A 했던 거리 수지가 아니고 여기 수는 받은 숫자예요. 그러니까 전체로부터 받는 이 보험료, 그렇죠? 지는 지급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수지상등은 고객들한테 받는 순보험료 합계하고 지급되는 보험금의 합계가 같다, 상등 같다 이런 의미죠, 그렇죠? 자, 그래서 순보험료 총액 이꼴 지급되는 보험금 총액이 같다, 이걸 우리가 수지상등이라고 합니다. 이제 보시면 여기 이제 보면 이 수지상등의 지읒하고요, 전체 지읒, 그렇죠? 수지상등의 시읒하고 순보험료의 시읒, 그렇죠? 수지상등의 지읒하고 지급보험금의 지읒 이렇게 같이 연결해서 좀 기억하시면 훨씬 도움이 되실 거예요. 뭐 이렇게 보셔도 되죠. 수지상등 이꼴 순지상등, 순지, 그죠? 순지상등 이렇게 이제 보셔도 안 까먹겠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만약에 이게 둘이 같아야 되는데 순보험료 총액하고 지급보험금 총액을 비교를 했을 때 순보험료 총액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보험료 거치는 게 더 많다는 거죠. 그러면 지급되는 것보다 보험료가 더 많이 거치니까 보험료를 좀 깎을 수 있죠. 인하 조정할 수 있고요. 반대로 지급보험금이 더 많아요. 그러면 이제 보험료를 인상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수지상등의 원칙에 따라서 보험료를 인상할 수도 인하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자, 그러면 수지상등의 원칙이 전체적인 관점에서 이제 바라봤다라고 이제 본다면 개별적인 보험 계약자 입장에서 바라본 게 급부 반대급부 균등의 원칙이거든요. 그러면 자, 개별 보험 계약자는요, 보험을 왜 가입하지? 이 급부를 받기 위해서 어떤 급부? 이 보험금이라고 하는 급부를 받기 위해서 가입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보험금이라는 급부를 받으려면 거기에 상응하는 수준의 반대급부, 보험료 수준을 납부해야 된다. 둘이 같아야 된다. 균등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응하는 보험료를 납부해야 되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똑같은 뭐 1억 원을 보장해주는 보험을 가입하는데 40세인 사람하고 30세인 사람하고 보험료가 같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나이가 많은 사람이 죽을 확률이 더 높으니까 나이가 많은 사람이 더 비싼 보험료를 내고 젊은 사람은 더 싼 보험료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연령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는 근거. 자, 그 다음에 어떤 병력이라든가 어떤 위험직에 종사를 하느냐 그런 여부에 따라서 뭔가 좀 달라지는 거. 그래서 우리가 개별 위험에 따라서 상응하는 보험료가 좀 다르게 산출되는 게 그게 이제 공평한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과 관련된 거다 그러면 이제 급부 반대급부 균등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연령이나 병력 등에 따라서 보험료가 달라지는 근거 이거 뭐다? 보험료가 차별화되는 근거 이거 뭐다? 급부 반대급부 균등의 원칙. 자, 이게 보시면 급부 반대급부 균등의 원칙은 급부의 기억하고 개별의 기억 같이 기억끼리 연결되잖아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대수의 법칙이에요. 우리 대수의 법칙의 대자가 큰 대자거든요. 그래서 숫자가 많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주사위가 말이죠. 1부터 6까지의 숫자가 있는데 이걸 딱 굴렸을 때 숫자가 몇이 나올지 몰라요. 근데 만약에 이 주사위를 수십만 번, 수백만 번 굴리면요. 1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입니다.
뭐 5가 나올 확률 6분의 1이고요. 다 6분의 1입니다. 1부터 6까지가 전부 다 6분의 1이라는 어떤 확률이라고 하는 게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어떠한 그 사건의 발생 확률은 관찰 횟수를 굉장히 많이 늘렸을 때 어떤 내가 예측했던 것과 실제 발생하는 그 확률이 거의 같아진다. 이런 이론이 바로 대수의 법칙이죠. 그러면 보험제도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동일한 성질의 위험을 가지는 다수의 가입자가 존재하고 거기서 그 가입자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예를 들면 내가 예측했던 사망자 수하고 실제 사망자 수하고 같아지게 된다. 이게 이제 원리가 대수의 법칙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것들을 이제 측정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나라 이제 보험사들은요, 생명보험사는요, 표준 위험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표준 위험률이 있어야 여기에 맞춰서 보험료를 산출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경험생명표라는 그 표를 가지고 표준 위험률로 채택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생명표, 표준 위험률 이런 단어가 나오면 이거 대수의 법칙으로 연결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라번의 실손보상의 원칙은요, 이게 실제 손해를 보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실손보상이죠. 실손보상은요, 손해보험에서만 적용하는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우리가 우리 생명보험회사 같은 경우는 1억 원짜리 가입했는데 죽었다 그러면 1억 원 주고요. 2억 원짜리 보험을 가입했는데 죽었다 그러면 2억 원 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정액으로 보상한다라고 하는 건데요.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요, 손해가 발생한 것만큼 1억 원짜리를 가입했어도 1,000만 원의 손해가 발생하면 1,000만 원만 지급하는 거예요. 만약에 1억 원짜리 가입했다 그래서 1,000만 원의 손해가 났는데 1억 원을 지급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일부러 손해를 내겠죠. 거짓말로 꾸며서. 그렇죠. 그럼 큰 혼란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어떤 도덕적인 위태라든가 이득금지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실손보상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가 입은 손해만큼을 보상받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하는 것이 실손보상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험의 기본 원리는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수지상등, 급부, 반대급부, 균등의 원칙, 대수의 법칙, 실손보상의 원칙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실제 시험에서는 급부, 반대급부, 균등의 원칙이 가장 압도적으로 많이 출제가 됐었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이 보기 한두 개씩 섞여서 보험의 원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전체적인 내용을 잘 기억을 좀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보험료의 이제 구성 원리 이제 보시면요. 자, 우리 그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순보험료하고 부가보험료를 일단 먼저 나눠지는데, 그러니까 순보험료는 다시 순수한 보험료 자체가 위험 보장의 대가로 되는 게 위험보험료입니다. 그러니까 위험 보장의 대가. 그러니까 내가 사망하면 보험금 얼마죠? 다치면 보험금 얼마죠? 이렇게 위험 보장의 대가로 되는 게 위험보험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적립금이 쌓이잖아요. 적립금 내지는 만기 환급금 이렇게 돌봤는데 그 적립금이 쌓이는 이 부분이 저축보험료입니다. 그래서 위험보험료하고 저축보험료로 이렇게 나눠지고요. 자, 부가보험료는 사업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그 예를 들어서 그 계약을 모집한 보험 설계사나 대리점들한테 어떤 수당이나 수수료를 주는 것이 이제 신계약비.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유지비, 수금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위해서 수금비 이런 것들이 이제 해당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위험보험료를 산출하는 예정 기초를 우리는 예정 위험률 내지는 예정 사망률 이렇게 부르고 있고요. 자, 저축보험료, 적립금을 쌓기 위한 예정 기초를 우리는 예정 이율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업비를 부가보험료가 사업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업비를 산출하기 위해서 얼마 정도 사업비가 들어갈 것 같아 이렇게 예측해서 나오는 예정 기초율이 우리 예정 사업비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일단 짝대기, 사랑의 짝대기 연결을 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니까 예정 위험률은 예정 사망률이라고도 부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면 40세인 사람이 총 몇 명인데 이 몇 명의 40세인 사람들 중에 우리는 몇 명이 죽고 몇 명이 생존하더라 이렇게 예측을 해놓은 게 예정 위험률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정 위험률 내지는 예정 사망률은 뭐야? 40세인 사람은 몇 명이 죽고 몇 명은 생존하고 41세인 사람은 몇 명이 죽고 몇 명이 생존하고 42세인 사람은 몇 명이 죽고 몇 명이 생존하고 이렇게 예측을 해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죽을 것 같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죽기로 예정된 예측된 사람의 숫자가 많으면 예정 위험률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망하는 사람의 숫자가 많으면 보험료를 더 많이 걷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정 위험률은 예정 위험률을 높이면 보험료를 더 많이 걷어야 되고요. 예정 위험률이 낮아지면 보험료는 더 적게 걷어도 되는 거죠. 더 적게 죽을 거니까 사람들이. 그렇죠? 그래서 우리 여기 이제 요거 관계에도 요거 굉장히 많이 물어보는 겁니다. 자, 예정 사망률을 낮추면 사망과 관련된 보험료는 같이 낮아지죠. 같은 방향으로. 그런데 생존보험료는 뭐예요?
우리 생존보험은 연금이라든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안 죽는데 사망률이 낮아지면 더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가겠죠. 생존자가 많으면 연금을 더 많이 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생존보험료는 높아지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예정 사망률을 낮추면 사망보험료는 낮아지지만 생존보험료는 높아진다. 잘 정리를 해두시고요. 일단은 얘가 제일 중요하죠. 생존보험료는 그 반대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저축보험료를 산출하기 위한 예정 이율은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보험료를 이때 걷고요. 나중에 이제 보험금을 줘야 되는데 후에 이만큼의 보험금을 주기 위해서는 내가 얼마만큼의 수익률로 운용을 해서 이 보험금을 만들어야 돼. 예를 들면 4%의 수익률을 가지고 보험금을 만들어야 돼. 아니면 3%의 수익률을 가지고 보험금을 만들어야 돼. 이런 식으로 이제 예정이율을 정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의 수익률을 만들어서 내가 보험금을 만들어야 돼 라고 한다면 지금 보험료 얼마 걷어야 돼? 그럼 이렇게 할인을 해서 보험료 수준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럼 4%일 때 이만큼의 할인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예정이율을 인하했다. 3%를 운용해서 이만큼의 똑같은 보험금을 주겠다라고 한다면 보험료 얼마 걷어야 돼? 3%니까 할인이 좀 덜 돼요? 보험료를 더 많이 걷어야 되나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할인의 개념이기 때문에 예정이율은 보험료하고는 서로 반비례하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예정이율을 낮추면 보험료가 더 높아지죠. 방금 보셨잖아요. 할인을 하면 3%보다 4%가 더 많이 할인되죠. 그렇죠? 3%는 더 적게 할인되기 때문에 보험료 수준이 더 높아집니다. 자, 그래서 예정이율을 낮추면 보험료가 올라가고 예정이율을 높이면 보험료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예정이율과 보험료와의 관계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하는 거 꼭 기억을 좀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요게 제일 중요한데 요 밑에 거 요것도 좀 같이 보셔야 돼요. 우리 보험기간. 이 보험기간이 길면 길수록 보험료 변동폭이 커지거든요. 자, 제 팔 길이를 한번 보세요. 팔이 제가 이게 별로 그렇게 길진 않은데 길게 뻗었을 때하고 이렇게 짧게만 뻗었을 때하고 잘 보세요. 보험료 변동폭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팔을 이렇게 길게 뻗으면 이렇게 팔이 움직이죠. 변동폭이 상당히 큰데 만약에 팔을 이렇게 짧게 하면 요거밖에 안 움직이거든요. 요거밖에. 그렇죠? 그래서 이 보험 기간이 길수록 변동폭이 더 크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죠. 그렇죠? 자, 그런데 자, 이게 똑같은 팔 길이에서 여기 이제 지렛대가 여기 있을 때 여기를 이렇게 하면 이게 더 크게 움직이는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조금밖에 안 움직이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지렛대는 납입을 얼마나 하느냐라고 하는 납입 기간과 관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납입 기간이 짧으면 납입 기간이 이렇게 짧게 내면 보험료 변동폭이 더 커지거든요. 그래서 보험 기간은 길수록 납입 기간은 짧을수록 보험료 변동폭이 커진다. 이거 정리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우리 순수보장형과 만기 환급형을 비교해 볼 때 우리 순수보장형은요. 적립금이 안 쌓이는 거예요. 보장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위험보험료하고 사업비만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순수보장형입니다. 근데 이제 만기환급형은요. 위험보험료도 있고 저축보험료도 있고 사업비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각각의 내용들에 따라서 변동폭이 만기환급형이 더 커질 수 있죠. 그렇죠? 이게 요소가 3가지가 있을 때 내용하고 2가지만 갖고 따졌을 때 내용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순수보장형보다는 만기환급형의 보험료 변동폭이 더 커진다라고 하는 거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부가보험료는요. 예정사업비율, 사업비가 이만큼 나갈 것 같아, 지출될 것 같아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업비가 많이 지출될 것 같다 그래서 예정사업비를 높이면 부가보험료는 높아지겠죠. 그렇죠? 반대로 예정사업비를 낮추면 보험료는 낮아질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정위험률, 예정이율, 예정사업비율 이렇게 놓고 본다면 예정사망률이나 예정사업비율은 보험료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만 예정이율만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라고 하는 거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무지막지하게 잘 나와.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보기 5개 만들기 참 좋죠. 굉장히 자주 나오는 겁니다.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 보험료의 구성과 관련해서 지문 형식으로도 이제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다 봤던 겁니다. 우리 보험료는 순보험료하고 부가보험료로 구분이 된다. 자, 우리 순보험료는 뭐야?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계산된 보험료죠. 그래서 우리 위험보험료는 예정위험률, 저축보험료 예정이율을 기초로 해서 수지상등, 우리 아까 했었죠? 수지상등의 원칙에 따라 산출이 되는데, 자, 위험보험료는 뭐야? 사망보험금, 장애급여금 등의 지급지원이 되는 거.
자, 저축보험은 뭐야? 만기 생존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적립금이 쌓이니까 그렇죠. 적립금. 그죠? 적립금이 쌓이도록 하는 것이 저축보험. 그다음에 예정 사업비를 기초로 계산된 게 부가보험료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비용들, 체결, 유지, 관리하기 위한 그런 비용들이죠. 그래서 체결, 유지, 관리 이런 것들과 관련된 신규약비, 유지비, 수금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